오늘 우리 K 증시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뭐 얼마를 사실 올라도 성에 안 차는 날인데 사실 이번 주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이후 겨우 오늘 반등은 그냥 회색 목요일 정도였습니다. 아니 블랙 먼데이 3 스트레이트였으면 오늘 레드 썰스데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레이 썰스데이였다 이거예요. 거기다 이번 반등이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해줘야 될 삼성전자의 경우 정말 개장전 동시효과에서 불길하게 앞에 4자를 보고 말았는데 그래도 결국 5만원 밑으로는 누가 봐도 오바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콘크리트 바닥인지 아니면 지하실 가기 전에 문지방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음 주에도 또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고 보고 여전히 그 18조 가까이 쌓여있는 신용 잔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진짜 이제는 그 38선급의 최종 지지선은 이게 48,000원인데 여기가 바로 전고점 88,800원 대비 마이너스 45.8%.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당시 단기 고점 대비 낙폭하고 똑같은 지점이 48,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리만 브라더스 파산 당시랑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죠? 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수능 날이어서 1시간 늦게 개장해서 폐장도 4시 반이었는데 사실 오늘은 그래도 어제 빠진 거 그대로 V자 반등, 그것도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대문자 V자로다가 한 3% 정도 상승폭을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간밤 미국에서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10월분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이 그 10월 당시에 특히 10월 초에 미국 서부 지역 허리케인 때렸지, 그 다음에 항만 노조 파업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 고용지표도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CPI가 혹시라도 뭐 공급망 차질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면은 이게 또 연준 금리 인하를 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미리부터 막 예상치에 부합해가지고 결국 12월 FOMC에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줄 확률이 70%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월가도 여기에 환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바로 이 돈 냄새에 또 환장하면서 완전히 코브라 같은 급등이 이제 순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그럼 달러 약세. 그래서 이제 환율도 반락. 이렇게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까지 팍 꺾였단 말이죠. 사실 요 두 가지가 우리 이번 주 블랙 먼데이 연속으로 3일간 쳐맞은 거 원흉이었다 보니까 간밤에 이게 해소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 K증시도 급반등, 찐반등, 오버슈팅 나오지 않을까. 정말 오늘만큼은 거의 샤머니즘격으로다가 빌었는데 결과는 뭐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업종 상승률 1위가 바로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린 양자기술 쪽이었고요. 뭐 다른 섹터는 그냥 어제 낙폭과대 중심으로 되돌림 정도의 반응이었죠. 사실 근데 미국 증시가 이 CPI로 인한 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새벽 마감에서는 혼조세로 끝난 거는 미국 투표 결과 확정 때문이었는데 이제 지난 미국 선거의 최종 결과가 이제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상원까지는 다 공화당이 먹었고 이제 하원만 계속 개표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주 만에 결과가 나온 게 역시 또 공화당이 하원에서까지 과반 의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 공화당 그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휩쓸었다 레드 스윕.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 거의 트럼프 독재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과연 이게 우리한테도 무조건 이득이라고 환호할 일이냐, 좀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뉴욕 증시도 이제 혼조세를 나타낸 거죠. 대신에 트럼프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무한 애정과 또 차기 정부 비선 실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도지코인은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그래봤자 2주인데 그동안 상승률이 20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꺾여야 우리 한국 증시가 바닥 찍고 찐반등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왜냐면 이 도지코인이 지금 트럼프 랠리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쌍두마차로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따른 소외감이 제일 큰 게 우리 대한민국 원화 그리고 K증시 그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이고요. 하여간 미국의 경우는 뭐 전 세계의 자금이 다 몰려드는 물론 이제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코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스닥의 경우는 올해 벌써 몇 번째 사상 최고치입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주요 저항선 돌파하자마자 그게 바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바로 그냥 밑에다 공구리 쳐버리니까 그렇게 견조하게 다져 나가는데 우리 코스닥은 뭐 700이 지지선이라고 하다가 그게 한번 무너지니까 이게 또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니까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이런 거야말로 진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는 심정이라고 하는 건지 하여간 중간에 잠시라도 뭐 이렇게 한눈 팔거나 페달 한번 삐끗하면 그냥 뒤로 밀려가지고 처박혀버린단 말이야. 하여간 이런 레드 수입을 바라보는 연준도 뭐 속이 편치는 않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연설에 나섰던 연준 임원들도 그 지난 그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이 했던 말 있죠. 나는 트럼프가 옷벗을 한다고
거기 따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던 이 제롬 파월을 연준 임원들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즉 이번 레드 수입 결과를 보고 트럼프의 줄을 서기보다는 그 제롬 파월과 연준을 사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각을 세운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 예정된 조치였고 대신에 앞으로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게 바로 트럼프한테 객 있는 소리야. 아니 지난 11월 FOMC 이후 나타난 불확실성이 도대체 뭔데? 아니 코인 급등하고 뉴욕 증시 급등하고 트럼프 당선된 거 말고 없잖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자기네 연준은 금리나 기싸움으로 이제 맞서겠다는 이런 의지를 이제 소극적으로 약간 복화술로 트럼프 우리 무시하지 마 약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여간 근데 국제유가 하나만 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추석 때 올 여름이 징그럽게 더웠던 만큼 반대로 겨울은 또 엄청난 한파가 찾아올 거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데, 그럼 당장 전 세계 그 인구 90%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난방유 수요가 뭐 미리부터 막 그 사재기까지 더해지면서 폭발할 것이다. 그럼 유가가 급등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는 위험하다고 그랬죠. 아니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누가 부자가 못 되겠냐고. 하여간 근데 그 이후로 유가는 오히려 팍팍 떨어지다가 또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니까 화석연료 르네상스가 온다고 그래서 원유 생산량이 급증할 거라고 또 유가 더 떨어졌어. 거기다가 여름 날씨가 너무 더웠어가지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옥수수랑 대두 같은 작황이 완전 대풍 넘어서 태풍급으로다가 잘 돼가지고 바이오 연료 가격이 또 싸지면서 원유 가격을 저격하고 이래서 약간 원자재 전망은 뭐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제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알겠어. 근데 어제 그 먼 경제연구소에서는 또 지금 환율 가지고 지금 핑계를 삼더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고환율 방치는 대기업을 위한 건데 이게 뭐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있다나? 아, 지금 2차 전지주들이 환율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끄덕끄덕 하고 있는 인간들은 정말 붕어 싸만코 대가리급인데 뭔 투자야. 그냥 욕심 다 버리고 장독대 마늘밭에다 돈 묻어 놓란 말이야. 이 와중에 또 제가 하나 맞춘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금양만 실적 발표일을 지금까지 계속 공개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1114 이 목요일이 국내 상장사들 3분기 실적 보고 이제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분명 금양은 또 이제 구린 게 많으니까 꼭 마지막 날인 오늘 그 실적 부실한 애들 우르르 몰릴 때 그것도 막판에 슬그머니 실적 공개할 거다. 지금까지 해온 플레이를 보면 명약 관화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결국 또 이것도 맞아 떨어졌죠. 근데 지금 금양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야. 금양이 대한민국 내수 경제부터 골목 상권까지 좀 다 말아먹는다고.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제 기사가 떴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블라인드에 처음 올라온 글이 이제 기사화가 된 건데 자녀 둘 아빠가 지금까지 이제 자기는 돈 관리를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겨왔대. 그래서 이제 월급 타면은 자기 용돈도 그냥 회사 생기는 거, 무슨 야근비 뭐 이런 거에서 자기는 쓰고 하여튼 그대로 다 아내한테 맡겨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둘째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생아 대출 받아서 이제 집 사서 이사 가려고 그래서 너 지금까지 돈 얼마 모았냐 그렇게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실직고 하기를 2차 전지에 5억 들어갔다 지금 1억 남았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갑자기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뭐 이런 사연이야. 근데 이제 블라인드 원글에 보면 이게 금양이라고 하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이제 까지를 않았더라고요. 하여간 금양 작년 여름에 몽골 광산 MOU 그때 주가 19만 원이었으니까 진짜 그때 5억 들어갔으면 진짜 지금 1억도 안 남았을 거야. 이제 보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자산이고 그 위험자산이 가정 파괴범에다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존속 살해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이거를 국정교과서에다 실어야 돼. 근데 마침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목을 이제 신설한다는데 그거를 지금 또 외주로 노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유튜브 몇 프로하고 먼리의 부자 합격 여기서 교육부의 외부 교육기관 지정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대. 진짜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어. 그런 금융농단 사범 혹세 무민 유튜브 채널 그리고 탐관 오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 코무돈돈까지 훌쳐가지고 그 어린애들까지 쇠뇌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참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서 팔아댄 주식 관련 책들 그래 그 책은 그래 냄비 받침으로라도 쓰는데 유료 강의 그딴 거는 도대체 재활용도 못 하잖아. 결국 그런 식으로다가 뭐 공부만 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고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야. 왜?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경제학 원론에서 아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은 공부를 한다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진짜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면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런 위험한 놈들은 기본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심리학이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고 아니면 뭐 일생일대를 다 공부하고 그런다고 그 위험한 놈들로부터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좋아요. 그럼 BTS를 보자고. 그렇다고 뭐 BTS가 위험 인물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사람들이 BTS 노래하고 뮤직비디오가 뭐 일상의 위로라고 막 그럴 때 하이브 주가도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때 당시 이제 BTS 노래 가사가 사실 그 되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뭐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왜?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10대들이 듣는 팝은 가사가 거의 진짜 우울증 환자가 쓴 정도 아니면 거의 그 정말 중2병 걸려가지고 뭐 세상을 뒤집자 막 무너뜨리자 막 이런 과격한 가사가 많았거든. 근데 이 BTS 노래 가사는 정말 그 서양에서 포이츄리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런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해외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미국, 유럽 학부모들이 자녀들한테 BTS 노래는 오히려 막 더 들으라고 막 틀어주고 그랬어. 근데 그때 당시 제일 화두가 BTS 이제 군면제였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는 오히려 섣불리 언플 잘못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BTS는 그 노래와 춤으로 애국을 한 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어떤 외교 성과도 못한 자랑스러운 그 대한민국 알리기 성과를 인정해라. 이거 뭐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국위 선양하고 병역 면제 받는 그거보다 오히려 BTS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BTS 병역 면제 여론이 막 형성되고 있던 그 와중에 당시 이제 BTS 그 병역 관련해서 멤버 하나하나 누구는 뭐 발이 평발이고 누구는 뭐 고혈압이고 누구는 부동시고 약간 별의 별 분석까지 다 공부를 했다고 쳐. 왜? 하이브 주가가 그 BTS 군면제에 달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멤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거기다가 뭐 이제 어떤 뭐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병역 면제 혜택 받을 만한 그 모든 신체적 특징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정작 문제가 어디서 터졌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BTS 멤버들이 라이브 켜가지고 자기네 이제 단체 활동 중단한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잖아. 그러자마자 하이브 주가는 완전 날아가 버렸고요. 아직도 뭐 이제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사실상 BTS 이제 해체라고 막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BTS 없는 하이브는 당연히 뭐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된다. 그때도 사실 뭐 뉴진스 뭐 있었긴 했지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BTS를 뭐 대체할 그 정도는 사실 안 됐고. 그래서 BTS가 없는 하이브 주가 이 정도 말이 안 된다면서 그냥 너도 나도 투매에 동참을 해버렸어. 근데 그 뒤로 뭐 지금 와서 보면 결국 군대 갈 사람은 가고 뭐 개별 활동할 사람은 뭐 단독 앨범 내고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하이브 주가는 뭐 이미 그때 대비해서 반토막이고 뭐.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공부를 한다고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냐 이거야.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게 그 BTS 단체 활동 중단 선언 직전에 하이브 직원들이 자사주를 팔아버렸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지. 뭐 분장실에서 분위기만 딱 봐도 벌써 냉랭하고 아니면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말싸움하는 뭐 그런 게 좀 많아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차도 원래 같이 타고 다니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개인 매니저한테 차도 따로 타게 좀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막 그런 데서 이제 낌새를 챈 거지. 그래서 이제 하이브 직원들이 이걸 알게 된 시점부터 미리 주식 팔아버린 거야. 그 폭탄 선언하기 바로 전에. 혹은 이거는 이제 나의 스페큘레이션인데 그 BTS 멤버들이 자기네 매니저나 아니면 뭐 팀장한테 미리 이제 상의를 했을 수도 있어. 뭐 개별적으로라도 저 혹시 좀 솔로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또 냄새를 맡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이런데도 주식이 위험자산이 아니고 한국 주식이 모험자산이 아니라고요? 이제 당장 이번 주말부터 보세요. 지금 가을이라서 뭐 행락철이기도 하고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 지역 축제도 이제 많이 하고 뭐 가족 단위 행사도 많은 계절인데 당장 이번 주 내내 주식 계좌 폭탄 맞고 앞에 그 부부 사연처럼 금양 5억 들어갔는데 지금 1억 남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 2차 전지고 뭐고 다 하여튼 주식담보대출 증거금 못 채워넣어가지고 반대 매매까지 털리고 이런 분들이 과연 주말이라고 해서 뭐 신나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주말 되면은 알바 뛰는 직장인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 사람들도 뭔 일감이 있어야 알바를 하지. 아니 배달 일만 해도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시켜야 배달도 늘어나는 거고 알바도 일감이 생기지. 당장 2차 전지 왕창 물린 사람들이 뭐가 신났다고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문해서 먹겠냐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 본 수험생들이나 가족분들 또는 교육 관계자분들 계시면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대입시험 보는 날 그 나라 증시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지고 공공기관까지 전부 출근 시간 미뤄지고 또 뭐 헬기 이착륙에다가 뭐 동네 리어카 장수 아저씨까지도 다 그 스피커 못 틀게 멈추는 이런 나라는 참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학벌과 그런 학업 스트레스가 이제 크다는 소리죠. 근데 참 이런 것도 뭐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경험이고, 뭐 아니면 뭐 내가 아니더라도 뭐 자녀분이라도 이제 경험할 거고, 또 사람이 그래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원래 또 수능하면은 그 관전 포인트가 그 교문 닫기 직전에 막 아슬아슬하게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학생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수능 보기 전에 뭐 중학생 뭐 고삐리 시절에는 그런 거 항상 뉴스에서 보면서 아유, 저런 인간들은 그냥 보나마나 성적도 개판일 거다. 어떻게 저런 날까지 늦잠을 자가지고 막판에 저렇게 경찰 오토바이 타고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보러 가냐. 저런 애들은 성적표 안 봐도 뻔하다. 비디오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이제 고3 돼가지고 수능 전날 딱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엄마는 너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빨리 자라고, 자기는 주유소 가서 차 기름 만땅으로 넣고 온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밤 10시에 불 다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불 켜고 이제 책상에서 노트 정리해 놓은 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몽롱해지면서 눈도 막 아프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불 다 끄고 누웠어. 근데 또 누우니까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이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야. 그래서 진짜 야, 이제는 억지로라도 자야 된다. 거의 막 울다시피 막 애쓰다가 잠들었는데, 엄마가 깨워가지고 갑자기 시계 딱 보니까 7시 40분인 거야, 아침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나 왜 안 깨웠냐고, 왜 이제 깨우냐고 신경질 막 내니까 엄마가 나랑 똑같이 자기도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잠들어서 늦잠 잤대. 그래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엄마 차 타고 미친 듯이 이제 시험장으로 갔어. 그래서 막 거의 그 수험생 모드로 이제 뒷자리에서 막 그 엄마가 준 막 샌드위치 막 먹으면서 막 책 보면서 아, 빨리 가 이러면서 막 이제, 나는 그때 고사장이 이제 서울고등학교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그 수능날 지각생들 뉴스를 보면은 댓글에는 뭐 사람들이 뭐 한심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자, 이제 또 걱정은 우리가 내일 금요일이고 주말 들어가는데, 과연 미국은 이제 뭐 조정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또 쉬는 주말에 혹시라도 조정이 세게 들어가면은 당장 우리 다음 주에 또 곡소리가 나는 거 아닌가, 이게 또 염려가 되는데, 뭐 뉴욕 증시는 이미 대선 이후에만 사상 최고치를 벌써 몇 번이나 갈아치웠으니까 지금 당장 조정 들어가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 누구 하나 억울하다 원통하다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여튼 근데 이번 그 레드 수입,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휩쓸어버린 이거를 뭐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가지고 월가 하우스들은 다 예상을 일찌감치 했었던 거고, 제가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미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레드 수입, 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 제일 지금 목줄이 잡힌 게 바로 IRA 보조금인데, 이게 과연 공화당의 상하원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지, 혹은 그래도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그 공장이나 이런 것만큼은 무사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주말에 열심히 취재하고 연구 분석해가지고 다음번 라이브 때 꼭 소상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완전 한 방에 정리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시간인데요. 앞에 말한 레드 수입에 대해서 UBS가 CS 윈드를 분석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좀 다행인 게, 미국으로부터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겠지만 기본적인 풍력 발전의 펀더멘탈은 개선될 거라고 보네요. 그래서 UBS 측에서는 그 트럼프 당선 전에 사측에서 제시한 올해 매출 목표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9%, 이거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특히 해상 풍력에서 기본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에서의 수요 약세를 반영해서 내년 EPS, 즉 주당 순이익을 15%, 그리고 내후년 2026년 17%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CS 윈드 목표가도 기존 71,000원에서 이번에 63,000원으로 깎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은 이번 레드 수입과 트럼프 복귀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중국에 가장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반작용 차원에서는 인도가 이제 반사 이익 보면서 IT
업황이 호조, 그 다음에 엔화 약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최선호주로 맥쿼리가 꼽은 게 먼저 대만은 TSMC,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드반테스트하고 미쓰비시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염차이나, 샤오미, 샤오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맥쿼리가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바이오 시큐어 액트, 우리말로 바이오 보안법, 생명보안법,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CDMO 조직이, 즉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들을 압박하면서 일본에서는 다이이치 산쿄, 그리고 우리 K 증시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ST팜을 맥쿼리가 선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맥쿼리 증권 보고서 하나 더 보면은 이번에는 시프트업, 여기 올여름에 뭐 게임주 중에서 뭐 상장 최대 대여라고 막 했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완전 죽을 써버렸죠. 무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39%가 컨센서스 대비 미달이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이 시프트업 니케라는 게임이 중국에 출시하는 게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당초 예정이었던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맥쿼리는 올해 시프트업 순이익 전망치를 24%, 그리고 내년 순이익 전망치 23% 각각 하향한대요. 그래서 목표가도 기존 8만 원에서 25% 깎아서 6만 원으로, 그 다음에 투자 의견도 기존 비중 확대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후려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겨울에 또 한파가 온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우리한테는 그 전기장판과 귤 까먹으면서 그 겨울밤에는 역시 전기장판 시계 틀어놓고 공기는 조금 차가운 와중에 이제 그 위에 누워가지고 무선 충전하면서 귤 까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눈과 손은 이제 모니터를 보는 거죠. 바로 그 BJ들과 유사 연애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한파수 해주로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종목명 숲으로 바뀌었죠. 여기에 대해서 JP모간에서는 스트리밍과 별풍선 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말은 그 올 초에 트위치, 한국철수하고 네이버의 치지직 런칭, 이런 변수들에도 숲이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와 수익 성장 프로필을 재활성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 숲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라 목표가 13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 금요일이고요. 참 이번 주 참 길고도 짧은 정말 힘든 한 주였는데, 이제 내일부로 11월도 하순으로 넘어가는 11월 15일입니다. 자, 내일은 정부 일정은 좀 한산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페루에서 열리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이 페루에서 윤석열, 바이든, 이시바 이렇게 세 사람이 3국 정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데 참 이 셋 다 지금 각국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참 지금 상황이 참 아닙니다. 그리고 참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날이고요. 뭐 벌금형의 경우는 100만 원이 기준 액수죠. 그러면 내일 이제 보도자료가 A급 하나 나올 게 바로 과기부와 질병청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치료제 신속 개발에 맞선, 이게 제목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그 백신 관련주들, 그 테마주들이 모처럼 다시 이제 부활하는 테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경제지표는 11월 최근 경제 동향, 여기 이제 부동산 경기, 특히 건설사들하고 은행주들 주가도 연동이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신한 스펙 15호가 신규 상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HLB 글로벌이 주식 54만 3,056주, 이게 CB 전환으로 추가 상장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현대차 그룹의 사장단 인사가 발표되고, 그 다음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내일 국내 출시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렇게 이제 백화점 3사가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 뭐라 그럴까, 30대 이상 국민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맥심 믹스 커피, 그 가격이 이제 내일부터 인상되는데, 동서식품에서는 하여간 최근 그 커피 원두, 설탕, 야자유 가격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답니다. 그 다음 내일 중국이 10월 소매 판매, 실업률, 산업생산, 주택가격지수, 완전히 그냥 경제지표 그냥 풍년인데요. 이번 결과가 이제 중국의 지난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첫 그 거시경제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겠고, 마침 내일 중국이 또 그 MLF 금리 있죠. 중기 유동성 창구, 이것도 금리 발표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내일 일본은 3분기 GDP가 공개 예정인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 GDP
하고 물가까지 다 눈치를 봐야 되네요. 왜? 여기 BOJ 금리 인상하고 엔캐리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10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이것도 사실 둘 다 연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큰 지표들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발표는 지금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 미국 대선 전에 바이든 정부 때 집계된 거라서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미국 증시는 뭐 하여간 야구로 치면 거의 9회 말에서 연장전 들어가냐 마냐 좀 이런 상황이라서 아주 조그만 트리거가 출현을 해도 바로 이제 비상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심각한 어떤 상황, 막 깔리고 막 피를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내일 밤 뉴욕 증시가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네요. 자, 오늘 수능날 맞이해서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까지.